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서쌤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서쌤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전문가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일주일이 넘었네요. 네. 네, 잘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시장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뭐 일단 오늘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하고 네. 코스피가 또 양극화 현상을 보였었죠. 밤 사이 미증시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다행스럽게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는 수준에서 끝났습니다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거래소에서는 일단은 외국인 매도세가 시종일관 쏟아졌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지수상으로는 얼마 빠지지 않은 모습이지만 종목별, 섹터별 차별화가 심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요새 조금 괴로우실 수도 있는 그런 장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수를 조금 가둬놓고 좀 종목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는 장세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손을 맞춰야 될지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가적인 그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 선택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네. 종합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코스피 종합 주가지수 차트인데요. 오늘 3,162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5일선까지 밀렸다가 다시금 올려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 5일선이 의미가 없는 게 지금은 5일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를 그린 자리에서 일어난 반등이기 때문에 5일선의 지지 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5일선이 다시 21선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 생겨야만 단기적으로 진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8만 원대를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 이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관련된 투자 부분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1 화면에서 보시면 코스닥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조금 있죠. 그래서 조금 천선을 회복하고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이 이제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5월 15일 그 이후에는 철강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약세를 보인 걸 분명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대로 그런 큰 그림을 잡고 대응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쌤님이 우리 시장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양극화를 보였는데 종목별로 차별화가 심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거래하기는 참 어려운 시장이었다 하셨습니다. 혼자서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 시청하시면서 나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요, 전문가님, 네. 간밤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공개됐습니다. 네, 위원들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좀 하면서 또 심리가 많이 위축됐던 것 같아요. 그 네, 부분은 실질적으로 네. 뭐 FOMC, 페드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한 건 이번 공식적으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놀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플레 우려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도 뭐 언급은 됐습니다만 공식적인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10월 그 미국 국채의 금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6% 후반대에 있는데 이게 1.7%를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기점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7%를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따른 유동성 감소에 대한 시장의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참고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고용 지표 자체가 최근에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부분은 있는데 CPI 지수가 너무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일단 고용 지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좀 더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저가 매수세는 아직까지는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 지표상으로 확인하시는 방법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 국채 만기 수익률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시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를 확인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그리고 또 간밤에 비트코인도 급락을 했잖아요. 네. 비트코인 급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중국에서 강력한 정책적인 금지 조항이 나왔죠. 그래서 비트코인 뭐 채굴이라든가 관련된 뭐 결제라든가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한 금지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비트코인 채굴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게 중국 정부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어떤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방송이니까 그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올해의 저점을 거의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밤사이 그 미국 시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거래소가 아닌 미국 거래소에서 본다면 3만 달러까지도 빠졌었거든요. 3만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뭐 3,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 지금은 아직도 코리아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5천만 원을 깨진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빠졌을 때 기준이 제가 차트를 확인해 보니까 4,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의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을 때는 보따리상이라든가 뭐 이제 차익거래라든가 이런 기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더 얘네는 왜 이렇게 비싸 하면서 공포에 의한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아 보일 때를 가장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도 관심이 많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안 하고 계시는 분들 같으면 지금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대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 중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악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공포스러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뭐 결제라든가 아니면 2,100만 개가 다 채굴됐을 때 그 희소성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면 기다릴 만은 하지만 지금 볼 때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윗으로 시작을 해서 간밤에는 중국의 제재까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이 아직 빠지지가 않아서 이럴 때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전반적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전을 이용한 수소 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은 원전을 이용한 수소에 관련된 얘기가 네. 계속 나오게 된 그 계기가 뭐냐면 네. 사실 수소가 여러 가지 수소가 있어요. 네. 그레이 수소도 있고 그린 수소도 있고 그다음 블루 수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소가 있는데 이거는 색깔 단계로 봤을 때 친환경의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만드는데 또 화석 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탄소 정책 그리고 탄소 중립에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네. 최근에 수소 관련돼서는 사실 전적으로 그 부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블루 수소로 나아가고 블루 수소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뭐 중간에 장치를 달아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네. 수전해를 통해서 만드는 게 그린 수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소형 원자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이 최근에 탈원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네, 된 맞아요. 이유가 사실 원전으로 인한 탄소 배출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아요. 거의 태양광보다도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전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 네. 그다음에 폐기하는 데 들어가는 그러한 그때 배출되는 탄소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친환경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자로라고 있습니다. 300메가와트 이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인데 걔는 뭐 현장에서 설치가 가능하고 워낙에 소형으로 규모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원자력보다 3,000배 정도 안전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얘를 통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 기술에 있어서 2012년도에 이미 허가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네. 경제성 때문에 조금 포기를 했었다가 최근에 다른 나라들이 막 하니까 이제서야 다시. 좀 얘기를 하는 거라서 아, 상당히 네. 조금 저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네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만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서야 막 선도할 수 따라가는 있었는데. 위치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기술을 개발할 때 우리나라는 얘를 저기에 쟁여두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술력이 안타깝네요. 있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에서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뭐 관련주 몇 가지 알려드리면 네. 뭐 두산중공업, 네. 한전기술, 그다음에 뭐 약간 조금 엇나간 부분도 있지만 그 BHI라고 있어요. BHI 같은 경우에는 LNG 발전의 핵심 설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뭐 세계 1분기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해서 시장을 놀래켰던 그런 종목인데 그 종목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보성파워텍이라든가 오르비텍 이런 종목들을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궁금한 거는 네. 이제 따라가는 추세다라고 하셨잖아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이쪽 섹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따라가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원천 기술에 대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금방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제가 종목을 탁 집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계속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난 급하고 지금 방송 못 보겠고 하신 분들은 일단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다음에 방송을 꺼버리세요. 그러면은 그래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압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고요. 네. 저는 그 회사를 두산중공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요? 사실 네.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SMR을 실질적으로 시제품을 생산해내는 주문한 회사가 딱 전 세계에 2개밖에 없는데요. 그 회사의 위탁 생산을 한 업체가 바로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생산 능력이 검증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실제로 그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약간 전략적인 상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산중공업도 그렇다고 마냥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재무적인 리스크가 조금은 있습니다. 네. 유보율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측면에서는 지난해 한 해 영업이익 전체를 통틀은 거를 이번 1분기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목받을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SMR에 관련돼서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업체가 뉴스케이프라는 업체인데 네. 뉴스케일이라는 업체인데 그 뉴스케일이요? 회사와의 네. 전략적인 협업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서쌤님이 원자력 관련주에 대해서는 그중에서도 두산중공업이 재무 리스크는 좀 있지만 실적이 좋고 또 뉴스케일과 협업하는 점이 강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유망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2차 전지주들 호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SK이노베이션도 포드와 뭐 합작한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그런데 또 주가는 지지부진했거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근데 LG화학도 또 호재가 있었죠. 네. 이쪽 섹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LG화학은 사실은 평소처럼 흘러가는 시장이었다 그러면 엄청난 호재였죠. 그렇죠. 테슬라의 공급 계약. 이건 엄청난 호재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응을 얼마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의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네. 엄청난 반응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네.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급락을 했어요. 테슬라가 급락을 했을 때 2차 전지 업종이 올라온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쵸. 그런데 테슬라가 급락을 했던 이유 자체가 2차 전지 쪽이 문제가 아니었고 비트코인이 문제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2차 전지와 따로 떨어져서 말할 수 없는 게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넘어가서 한미 그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2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0일 새벽에 하는데 그 부분에서 2차 전지 반도체 관련된 협력 부분 그리고 투자 부분이 제시가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지금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고 조지아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LG화학 측에서도 그러한 호재들이 있고 삼성 SDI도 저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호재가 특별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뭐 젠5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국 공장에 대한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권에 항상 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오늘 뭐 M+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검사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또 특징적인 부분은 LNF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네. 사실 LNF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나왔습니다. 오늘 악재가 나왔는데 코스닥 종목 중에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 네. 그것도 주주배정 유상증자. 상당히 악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LNF에 대해서는 사실은 악재라고 볼 수가 없었던 게 실질적으로 그 유상증자 금액을 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주주들한테 저희가 돈이 모자라서 조금 증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돈 갖고 뭐 할 건데를 따져봐야 되는 게 주주의 몫이거든요. 네. 근데 그 돈 갖고 뭐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뭐 바이오에 투자한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얘네는 이걸 가지고 증설을 한단 말이에요. 네. 왜? 지금 주문은 많은데 그걸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공장을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악재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좀 암묵적인 이익 구조에 관련된 게 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히려 만약에 증설 계획에 대한 자금의 용도만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유상증자를 한 이후에 주가를 급등시킨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유바이오로직스 아시죠? 네. 유바이오로직스 12,000원대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거의 6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를 결정한 이후에 주가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책에서 배운 대로 유상증자는 악재예요. 유상증자는 왜 악재예요? 주주한테 돈을 달래요. 왜 얼마나 힘들면 돈을 달래겠어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유상증자 금액을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다라고 하고 그 계획이 회사의 실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악재가 아니라 그걸로 인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네.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도 뭐 미리 그거 지나니까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그 부분까지도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노란톡방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이제
너무 조용하게 무건수행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이왕 들어오셨으면 저를 괴롭히셔서 좀 뭔가 얻어내셔야 되는데 이건 뭐 아마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말문이 안 열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동네 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동네 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말씀을 걸어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서쌤이 2차 전지 대표주를 비롯해서 검사 장비 중주까지도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LNF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도 불구하고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전까지 짚어주시면서 유상증자가 무조건 나쁜 악재는 아니다. 증자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똑똑하게 공부시켜주시는 우리 서쌤님인데요. 서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네. 좀 유치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오늘 SK이노베이션의 호재도 있었잖아요. 네. 포드. 그 호재가 더 큰 건가요? 아니면 LG화학의 호재가 더 큰 건가요? 뭐 상당히 유치하네요. 그래서 일단 네. 호재의 크기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어쨌든 지금 판매 대수를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LG화학 쪽이 더 호재가 아닌가. 그냥- 그럼 이 셋 중에서 전문가님은 LG화학을 가장 괜찮다, 매력적이다라고 보세요? 아니죠. LG화학은 이미 호재가 다 나왔고요. 네. 사실 LG화학이 아닌 LG에너지솔루션의 호재잖아요. 근데 네. LG에너지솔루션이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물적 분할을 통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앞두고 있는 거지 LG화학은 거기에 대한 지분 가치만을 취하는 것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호재는 이미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LG화학이 100만 원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지금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 정도? 네. 오히려 갈 길이 더 많이 남은 거는 아직까지 호재를 크게 내지 못한 삼성 삼성 SDI SDI.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항상 얘기를 네. 하잖아요. 제가 선침해 전략에 네. 대가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선침해를 빨리 해서 문제긴 하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재료가 안 나온 거 보셨나요?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상한 때보다 늦게 나와서 문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명하게 한다라고 하면 남들 우르르 따라가는 그 종목 말고요. 네.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 더 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우리 서쌤님이 이 배터리 3대 장주 중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큰 도움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른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한미 정상회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때 뭐 배터리 얘기도 나오겠고 백신 얘기도 나올 거고 또 반도체 얘기도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반도체주들이 오늘 기대감이 조금 오른 것 같아요. 반도체주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네, 핵심을 보셔야 되는데 반도체 올라갔죠. 네. 삼성전자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어요. 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는요. 네,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네. 사실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관련된 공급망 부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죠. 네. 미국이잖아요.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발을 동동 구리면서 반도체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사실은 호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에 있어요. 네.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대만의 TSMC를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국 내의 반도체 공급망의 강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네들 반도체 압박 안 할 테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공장 지어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너네들 말고 우리가 기술 개발하고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첫 번째에 응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가 되겠죠. 네. 그럼 우리나라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맘먹고 달려들면 어떻게 되실지 좀 감이 그렇죠.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로 투자한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삼성전자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도 그래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미국 내 공장을 지어서 미국 내 일자리를 유도하는데 조금 기여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조금 억압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이 그렇게 하는 거는 못 참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제일 처음 반도체 산업을 키운 나라는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이 미국한테 잘못 보여서 반도체 산업에서 거의 그냥 없어지다시피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의 패권 싸움에 우리나라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강대국의 패권 싸움에 들어가는 것은 어쨌든 좋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피해를 한번 당해 보셨잖아요. 주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뭐 애국심을 잠깐 내려놓고 현명하게 그냥 냉철하게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 사실 미국의 입장에 우리가 동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반도체 종합 반도체 기업보다는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반도체 장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소재 기업도 그만큼 뜨겠죠. 근데 소재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일본 업체들이 강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쪽에서도 국산화에 앞장설 수 있는 뭐 SK 머티리얼즈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 네, 좋습니다. 우리 서쌤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이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럼 반도체 장비주들 몇 가지만 소개만 해주세요. 네, 네, 일단 뭐 장비주 중에 네. 전공정 장비에서 네. 가장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는 종목 중에 유진테크가 있어요. 유진테크.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유진테크 같은 경우가 제가 봐서는 수급상으로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팹리스 업체 중에 실리콘웍스가 있습니다. 네.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고요.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로 인해서 오늘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실리콘웍스는 사실 LG그룹에 속해 있을 때는 조금 뭐 용의 꼬리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LX그룹의 거의 이제 대표 주자가 돼가고 있어요. LX와 LG그룹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실리콘웍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을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오늘 말했으니까 내일 사면 되겠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조금 맥점을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95,000원에서 뭐 10만 원 사이 이 정도에는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들도 뭐 자주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 추정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보다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없어요. 다만 그분들이 내는 시점이 문제인데 일단은 그러한 보고서들을 팔로우업을 계속 부지런히 하시다 보면은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목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고 2분기 이후로도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라고 하죠. DDI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PMIC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실질적인 팹리스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진테크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네. 뭐 약간 소재 부품 쪽으로 월덱스도 괜찮습니다. 월덱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고 해외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주가도 상당히 뭐 큰 폭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26,000원 초반대에는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서쌤님이 오늘 올랐던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유진테스, 그리고 반도체 설계 쪽에서는 실리콘웍스, 그리고 월덱스까지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당장 진입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진입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 유망한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반도체 얘기할 때 조금 전에도 아까 뭐 삼성전자 올랐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그 전거래일 그저께 또 호재도 있었잖아요. 네. 키파운드리를 인수한다는 이 소식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상승한 걸까요? 일단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네. 뭐 기관의 수급이 일부 살아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단 낸드 쪽의 주가 돼 있어요. 디램보다는 낸드 쪽의 주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뭐 인텔의 그 낸드 부분을 인수한다라거나 최근에 피인수에 관련된 부분은 공격적인 투자에 있어서 미래를 보고 한 투자기 때문에 나쁘진 않거든요. 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에 관련된 부분이 적용이 되면서 사실 실질적인 실적 부분에서는 조금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어제 오늘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여지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반등. 네. 뭐 본격적인 반등의 구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투자자의 상당 부분 그 매수세를 동반하면서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어요. 디램이라든가 낸드에 대한 업황은 좋게 보고는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당장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8만 원대 안착을 하고 나서 네. 그 후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에서 이제 미국과의 투자 사이클을 얘기를 할 때는 네.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쪽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 모멘텀을 얻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다른 이슈 한 번만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다른 얘기. 오늘 반면에 원자재 관련주들이 눌림을 받았어요. 전문가님, 그동안 많이 올랐던 철강주도 쉬어갔고요. 정유주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 자체가 네. 사실 인플레 우려에 대한 투자 심리의 위축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 그 도화선이 됐던 게 비트코인의 하락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잖아요. 맞아요. 위험 자산에 대한 하락 신호가 나오고 나서 바로 원자재 쪽으로 그게 옮겨간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재가 실질적으로는 위험 자산이 아니지만 지금은 너무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축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나서는 일단 유동성이 축소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거품이 먼저 꺼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품이 누가 들어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1순위가 비트코인이었고요. 네. 2순위가 원자재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죄송한 말씀이지만 3순위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1.7% 후반을 부쩍 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시장에 좀 약간의 네.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립 서비스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뭐 연준의 파월 의장 안정시키는 그런 발언이 같은 나오겠죠. 높은 분들이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일단 왜냐하면 본인들이 했던 말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액션은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다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시장이 출렁거리면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상당히 피곤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갖고 계실 때는 어떤 전략들, 대응 전략들을 갖고 계셔야 되고 항상 여분으로 현금 비중은 확보를 해놓으셔야 그런 장에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1,000만 원,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으로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990만 원만 갖고 있어도 되게 불안해요. 1,000만 원 채워야 되는데 주식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올라갔을 때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올라갔을 때 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항상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출렁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파도를 잘 타시기 위해서는 일부의 현금 비중을 항상 비축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20% 정도의 현금 비중을 놓고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이렇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오히려 금을 사자 이런 말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금, 엔화, 그다음에 달러입니다. 그런데 달러와 금이 동조 현상을 볼 때가 있고 네. 달러와 금이 반대 현상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사실 금리에 의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 지금같이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다라고 한다면 달러와 그 금이 같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도 안전자산이고 금도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원래대로 한다면 달러와 금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달러와 유로화는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 바스켓을 구성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로화고요. 그 비중에 따라서 얘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사실 뭐 해외 선물이라든가 네. 국내 선물이라든가 파생 상품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아무런 정보 없이 아무런 지식 없이 그런 상품들을 건드리시면 안 되고 워낙에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고 변동성을 이용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얘와 얘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 정도는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서쌤이 비트코인 하락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원자재 관련주들이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주식시장도 전반적으로 하락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최소한 20% 정도는 확보해 두자라고 보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대응 방법 잘 참고하시면 나중에 큰 도움 얻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드리는 종목의 제왕 시간인데요. 우리 서쌤의 노란톡방 수익률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네,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벌써 9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시네요. 네. 보유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그 보유 종목이 아닌 매도한 종목 위주로 리뷰를 드리겠고요. 보유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추가된 종목은 로지시스라는 종목 한 종목인데요. 사실 로지시스도 제가 너무 먼저 봤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부분 제가 비트코인 하락과 더불어서 디지털 화폐, 중앙화된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너무 먼저 말씀을 드려서 조금 고생시켜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9,000원대 중반에 들어가서 10,000원대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 뭐 4% 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긴 했는데 조금 너무 힘들게 해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매도를 전부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톡방에서는. 네. 그런데 방송상으로도 이 종목을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방송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뭐 상세하게 손절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노란톡방이 아닌 방송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을 손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삼성제약은 손절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나서 급등을 하긴 했지만 일단 손절했던 종목들은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노란톡방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조금 걱정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제가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오래 걸렸던 종목이 AP위성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AP위성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 부분이고 어제 사실 매수가를 다 회복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호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16,000원 초반대에 들어간 종목인데 사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익을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이슈가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안 좋던 부분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 그다음에 좋아지면 되니까. 기대감이 더 네. 크기 때문에 아, 분명히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시기에
우주항공주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따라서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에서 달나라 여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주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지구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주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실질적인 모든 시대를 앞서 나가는 기술들 자체가 국방 기술 또는 우주 기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망하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서쌤의 보유 종목들 리뷰 들어봤는데요. 더 많은 종목들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일단은 오늘 이슈가 있었던 부분 중에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의 쌀이라고 할 수가 있는 MLCC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MLCC 관련된 부분도 해당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 있고 그다음에 이익 모멘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명 바로 말씀드릴게요.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이고요. 네. 일단은 얘는 재무제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매출액은 2018년도에 가장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이때가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이었을 때예요. 삼성전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MLCC 종목들이 난리를 쳤었던 그런 구간에 있었던 그런 때 매출이기 때문에 이때 매출액을 회복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익 구조로 봤을 때는 이미 이 부분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얼마를 팔았냐보다는 얼마를 남겼느냐가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했을 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추정치 자체가 물론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추정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을 일단 전제로 깔아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2020년도 기준으로 2,043억 그리고 영업이익 124억을 기록을 했고요. 2021년 1분기에 영업이익 58억. 무려 전년의 반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구간에 이익이 좋은 구간에 있다. 얘를 연환산으로 하면 200억이 넘는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물론 계절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익 추정을 할 수 있다. 왜? 지금의 수요가 그대로 유지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수요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이 숫자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로 계산을 했을 때는 오히려 매출액 5,300억을 달성했을 때보다 더 큰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영업이익의 절대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에 대한 관심 충분히 가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제가 보고 있는 모멘텀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사실 양극재 분야에서 GS그룹이 2차 전지 쪽을 진출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인수 대상으로 후보군을 삼고 있는 종목이 코스모 신소재라는 시장의 풍문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풍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GS의 총수가 방문을 한다라는 등 그런 실질적인 액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뉴스를 딱 캡처해 놓으시고 종목을 관심 종목에 딱 넣어놓으시면 상당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리고 GS그룹도 일단 그룹의 성장 동력을 장착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얘를 이런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후보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런 동향들이 보이고 있고 사실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어도 상당히 좋았던 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요. 네. 대형주, 중대형주.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7,200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난 대형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소형 우량주 치고는 규모가 큰 편이기 때문에 시총이 큰 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볼린저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호재와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볼린저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볼린저 밴드 하단을 화요일 날 딱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기술적으로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종목을 과연 우리가 어느 가격대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방송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은 뭐 어떤 종목 추천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관심을 가지시고 이 정도의 대응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실질적인 진입에 대한 그리고 매도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상세한 전략이 아시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설명을 미리 드리면서 구체적인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25,3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거래소가 빠졌기 때문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 차트에서도 활주로 기준선을 딱 넘어서 끝났기 때문에 조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 기준선이 매수 진입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24,800원, 900원 선에서 진입을 할 계획이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볼린저 밴드 상단인 28,000원 초반 아니면이 아니죠. 28,000원 초반까지 1차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때부터는 분할 매도 전략을 꾀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만 원은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과 단기 전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상세한 전략에 대한 부분은 톡방에서 노란 톡방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이거를 뭐 개인적으로 진입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손절가는 화요일 저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3,200원 이탈해서 23,000원 이하에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종가 기준이에요. 좀 그래도 미련을 버리시고 손절하시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톡방 전략은 다를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서쌤이 코스모 신소재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큰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